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상태인 자산, 이 자산은 경제적 자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경제적 의무입니다. 및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유동성,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면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됩니다. 요거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100억짜리 빌딩을 한 개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돈이 얼마 있는가 하면 30억이 있어서 내 통장에 30억이 있으면 나머지 70억은 어떻게 되겠죠? 부채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이 자산적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자산은 100억이 되겠지만 이 대변에 뭐한다? 부채와 자본은 70억과 30억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차변을 보세요. 자금의 운용 결과라고 되어 놨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 자산은 내가 무언가 취득했는 거죠.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100억에 해당하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금이 조달돼야 되겠죠. 출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자본 뭐죠? 내가 100억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래 순자산, 내 순자산 30억과 이 부족한 70억을 어떻게 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나의 자산 100억짜리 건물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 대변은 뭐다? 자금 조달 출처의 결과물이고 차변은 뭐하다? 이 자금으로서 뭐한다? 운용했는 결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재무상태표는 이 한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차변에 자산이 있지만 대변은 뭐가 있죠? 부채가 있죠. 이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체 재산 중에서 어떻습니까? 70%가 빚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세요? 이 기업은 안정성이 어떻습니까? 좀 불안해 보이겠죠? 부채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다? 이 재무상태표는 어떻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유동성, 또한 수익성,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자산은 좀 더 설명이 나가면 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자원,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재화 채권이 되겠죠. 재화란 뭐가 됩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우리가 뭐 상품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현금 를 말할 수 있겠죠.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죠? 내가 외상 매출금 또 내가 뭐 대여금 같이 어떻게 됩니까? 받을 권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 경제적 자원 현재 앞에 존재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으로 미래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효익이라고 그랬습니다. 효익은 뭔가 하면 효과와 이익이죠. 아까 내가 이 경제적 자원, 이 재화 채권이 나한테 어떻다? 앞으로 미래에 뭐한다? 현금 유입, 이 자산이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할 수 있는 미래 현금 유입이 증가가 있는 재산을 우리는 뭐한다?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창고에 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물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물론 고물을 팔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나한테 계속 현금 유입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그래버리면 나한테 이 경제적 효익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재산을 우리는 뭐한다?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빚이죠. 내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 시점에 타인에게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될 채무, 빚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채로 가겠습니다. 부채를 어떻게 해요? 상품의 외상 매입에 따른 뭐 매입 채무, 자금의 차입에 따른 차입금이 있는데 이 자산은 아까 위 재화 어때요? 재화 눈에 보이잖아요. 이 부채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뭐다?
타인에게 갚아야 될 채무, 빚을 우리는 뭐한다? 부채라고 합니다. 자본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 다시 말해서 이 자본은 뭐다?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자산은 뭐 자본 플러스 부채,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본은 이 출자금 뭐다? 내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기업 맨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되겠죠? 출자금이 있겠죠. 이 출자금에서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뭐 1억을 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될까요? 1년이 끝나고 나서 12월 30일 결산할 때 보면 처음에 1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 보니까 1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돈이 3천만 원 더 있는 겁니다. 얼마 있는가 하면 1억 3천만 원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출자금 1억이었지만 3천만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업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뭐 했죠? 이익 받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은 맨 처음에 1월 1일 날 혹은 또 뭐 한다? 기업 맨 처음에 했을 때 이 출자금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 또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 순손익을 가감해서 이제 자본을 합니다. 거의 자본을 다른 말은 뭐한다? 자기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구분 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서 말할 때 일정 1년을 말하겠죠.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 경영 성과라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경영 보고서다. 동태적 움직인다는 말이잖아요.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해요? 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발생하겠죠. 반면에 이제 앞에 있던 재무 상태표는 어떻습니까? 동태적이지 않죠. 멈춰 있죠. 왜? 일정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뭐다? 동태적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뭐라 그랬죠? 이 경영 성과, 수익이 얼만큼 났고 매출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만큼 발생했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뭐한다? 단기 순손익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에 있는 수익은 매출액과 뭐 혹은 또 뭐 있죠? 영업의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영업 수익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합니까? 원가를 차감했는 순수한 뭐가 나오죠? 영업 수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영업의 수익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자 수익 같이 영업 활동 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익은 주요 경영 활동으로서 고객에게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획득한 재화 및 권리로 이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및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증가를 우리는 뭐한다?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용은 무엇이냐? 비용은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뭐 지출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에 상응하는 지출이 우리 뭐한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용은 크게 매출 원가, 그리고 원자재가 되겠죠.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비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투입된 노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우리가 뭐한다? 매출 원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든 판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 물건을 좀 더 잘 팔고 또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게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사무실의 급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공과금이라든지 우리가 발생하는 다양한 뭐 차량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뭐가 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뭐가 있느냐?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영업의 수익이 뭐라 그랬죠? 이자 수익 그랬잖아요. 별도로 영업의 비용 뭐다? 영업 활동 외적으로 내가 나가는 뭐다? 이자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뭐다?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니까 그런 좀 구분 주고 놓고 있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 비용은 주요 경영 활동으로서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 또는 지출된 영업상의 원가 또는 소비한 재화로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감소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있죠. 이 비용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 또는 지출된 영업상에 뭐한다? 이 원가 또는 소비 재화로서 나와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되는 거다? 수익을 얻기 위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비용이라는 거는 이 수익과 상응하는 지출된 걸 우리는 뭐한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각각 다른 보고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이제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인가 하면,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증감과 같아야 됩니다. 앞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우리 결산 마감을 했을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마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이 비용과 이 수익과 이번은 수익과 이 비용의 차감을 하면 뭐가 나오죠? 단기 순손익이 나옵니다. 이 단기 이 순손익을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에다가 어떻게 했었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기초자본 얼마였습니까? 200만 원이었는데 기초자본이 200이었죠. 얼마요? 이 기초자본이죠. 이 기초자본이 1월 1일 날 이 기초자본이 200만 원이 12월 31일 이제 기말자본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말자본이 2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얼마 나와 있어요? 이 90만 원 나와 있죠. 90만 원. 이 90만 원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단기 순손익, 수익과 비용의 차이, 단기 순손익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의 증감과 단기 순손익에 있는 무엇이다? 이 금액은 어떻게든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해요? 단기 순이익은 마감을 해서 재무상태표 자본에 있는 이 잉여금으로 어떻게 되죠? 적용시키겠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됩니까? 차기년도로 뭐 되죠? 이율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 재산법. 이 재산법이 무엇이냐? 우리 단기 순손익을 구하는 방법이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었죠. 손익법은 뭐였습니까? 손익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익과 이 비용의 차이점으로 뭐한다? 구하는 게 손익법이었고요. 이 재산법은 무엇입니까? 이 기초 자본과 이 기말 자본, 1월 1일 날에 있는 이 기초에 있는 부분과 이 12월 31일 기말에 있는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다? 단기 순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초 자본이 많으면 뭐가 됩니까? 순손실이 될 것이고, 기초 자본은 보다 기말 자본이 커지면 뭐가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가 뭘 볼 수 있다?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관계 서로 어떻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